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14명 전원과 공동대표단을 사퇴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통진당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33시간 40분간 회의를 열었지만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 지지당원들의 고의적인 회의 지연으로 결국 온라인 회의에서 의결해야만 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3번 김재현 당선인은 사퇴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유시민 대표는 통합 전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가 힘들게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예, 오늘도 정치 패널로 윤정구 차장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아까도 살펴봤지만 뭐 일면에 기사가 많이 실려 있지만 통진당 뉴스가 좀 많이 실려 있는데 예. 4일하고 5일 3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가 열렸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33시간 동안에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난상 토론이었던 모양이죠? 난상 토론도 토론이었지만 그 무슨 표결을 하자고 하는데 표결을 안 하면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표결을 안 하려고 수십 시간 동안 그렇게 이게 시간을 끌은 미적거린 거죠. 예. 그 좋은 말로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표현을 보다가 우리 뭐 국회 선진화법 얘기할 때도 예. 그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이제 예. 우리 합법적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서 했던 게 후진적이고 뭐 민주적이 도저히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작은 데서도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 국회에 가면 또 장난이 아니겠다.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물론 저는 지금 국회에 진출한 19대 당선자들 대부분이 지금 진보당에서 보여준 그러한 그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새누리당 일각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런 사항을 많이 염려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된다.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한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있었던 그 예. 회의에서 이제 어쨌든 그 비당권파가 이제 그 이런 지연 술책에 맞서 가지고 예. 인터넷으로다가 회의를 했다. 맞습니다. 예. 그 인터넷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 거는요. 33시간 동안이나 무려 그 금요일이죠. 4일 오후 2시에 개회를 했는데 전국운영위원회가 그 밤을 넘겨서까지 새벽까지 계속 가고 하는데에도 표결을 하자 하는데 표결을 안 하고 그냥 표결만 막은 게 아니라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또 그 정회를 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그 운영위원들을 막으면서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5일 어린이날이죠. 토요일 밤 11시 3, 40분 정도에 그 전자회의 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운영위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그 표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는데 통과된 안건은 뭐냐 하면 그 전날 비당권파들이 그 상정한 안건인데요. 뭐냐면 이번 그 부정선거에 그 책임이 있다 또는 그 연루된 그 비례대표가 지금 민노당의 비례대표가 전부 20명이거든요. 전부 20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은 그 전략공천 해가지고 그 이번에 부정선거로 드러난 비례대표 경선을 통하지 않은 후보들이고 그 외에 14명은 부정선거로 드러난 경선을 통해서 순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 14명을 전부 사퇴시키자. 그 안건이고 또 하나는 이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최고 지도부, 공동대표단 총사퇴하라. 그리고 공동대표단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당연히 당을 이끌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 이 중요한 것은 요 안건입니다.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뭐 이런 세 가지 안건 권고 안에 대해서 예. 당권파 측에서 예. 거부하고 나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좀 제가 이 표를 준비해서 나왔는데요. 표 좀 지금 화면에 잘 보입니까? 예. 이걸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총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아시다시피 6번까지 여기 6번까지가 당선자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입 또는 그 전략 공천으로 그 비례대표 경선을 통하지 않고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사람은 6명인데요. 그러니까 4번, 5번, 6번 그리고 12번, 14번, 18번 이렇게 6명만 전략 공천됐고 나머지 14명은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이 부정선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그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이 14명 전부 다 사퇴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퇴하려면 지금 나머지 7번 이하는 지금 당선자가 아니니까 네. 일단은 논외로 치면 그 6번까지 6명 중에 사퇴 대상이 1, 2, 3번입니다.
부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1, 2, 3번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3번 후보가 나는 사퇴를 못하겠다고 김재현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아마 이석기 후보의 조종을 받은 것 아니냐, 지금 실세니까. 예, 그래 되니까 2번, 3번은 아마 사퇴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1번은 이미 사퇴를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로 드러나니까 나는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사퇴를 하면서 같이 2, 3번 다 같이 사퇴를 합시다 하는데 당권파가 2, 3번이죠. 당권파는 사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의결한 대로 당이 전국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1, 2, 3번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사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뒤에 번호 7, 8, 9번이 법적으로는 승계를 하게 됩니다만 만약 1, 2, 3번이 다 사퇴를 하면 그 의결한 대로 여기에 동그라미 친 3명 외에는 다 같이 사퇴를 하게 되겠죠. 그 경선을 통해서 순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12번, 14번, 18번 후보가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번 유시민 후보는 당의 공동대표입니다. 따라서 여기 의결한 공동대표 물러나라는데 네. 적용이 되고 본인이 또 나는 승계를 안 받겠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명이 사퇴하더라도 2명밖에 승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보당의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6석이고 지역구 7석이고 합쳐서 13석인데 12석 의석이 12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석은 헌납하는 거죠. 공중으로 붕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의원 총 정수가 300석인데 그것이 다시 299석으로 한 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 이제 의원 수가 당선자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과반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152석으로 겨우 네. 그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근데 당내 문제로 2명이 탈당을 하고 지금 과반수에서 한 석 모자라는 150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통합진보당의 그 전국운영위의 의결대로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299석이 돼가지고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다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이정희 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연 전술을 쓰고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았어요 보니까. 예. 어느 민노당 관련자는 그 로봇 같다. 이게 아무 옆에서 얘기를 해도 외면을 하고 하는 로봇 같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죠. 인터넷 같은 데서도 좀 약간 비판 여론이 많았죠. 그야말로 33시간, 정확하게는 33시간 40분인데요. 물론 그 정회 시간을 포함한 겁니다만은 그 시간 동안에 이정희 대표는 4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50분경인가요? 그때까지 사회를 봤습니다. 의장으로. 그 후에는 이제 의장직을 던지고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동안에 그 표결을 안 하려고 회의를 굉장히 느릿느릿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당권파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참관인들, 방청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윽박 지르고 막 그 당권파들이 발언할 때, 특히 이정희 대표가 발언할 때는 박수를 막 치고 좀 불리하면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야유도 하고 이런 그 민주정당에서 볼 수 없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진보주의자들의 행태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그런 글이 그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화가 좀 났던 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선거 결과에 보면은 제3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행동은 이렇게 아마추어 같을 수 있는지 이게 프로 정치인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특히 윤종구 차장은 이제 야당 담당이시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민심이라든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를 무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러는지도 궁금하고 발언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를 당원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아마 그 1980년대 뭐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70년대 그 반독재 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때는 그랬죠. 그 정권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하든 간에 나는 선이다. 나는 합리적이다. 뭐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화가 된 지 지금 뭐 1987년부터 따지면 25년이나 됐는데도 그 옛날 사고방식이 아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선이니까 뭘 하더라도 절차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든지 목적이 좋으니까 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민주주의에서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절차가 더욱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정말로 그 통합진보당 그
트윗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SNS,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난 이제까지 통합진보당, 진보정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아주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뭐 저 SNS 같은 데서 뭐 글 많이 올려서 유명했던 분들도 한마디 했다가 좀 이상한 발언도 하고 또 김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또 힘내서 했다가 또 여론에서 좀 예, 맞습니다. 욕도 먹고 좀 그랬던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김용민 후보는 그 막말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정희 대표가 오히려 비슷하게 이제 지지를 한 적이 있죠. 이번엔 또 이정희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으니까 김용민 후보가 또 지지를 했다가 또 여론에 또 지탄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조국 교수라든지 그 진중권 교수라든지 공지영 소설가 이런 이제까지 그 진보 정당을 굉장히 후원해왔던 그 지식인 내지는 명망가들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올리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그 당권파 측의 이제 발언 중에서 가장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것 중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불과 진상조작위원회다라고까지 그 표현하면서 그 진상조작을 믿을 수 없다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예. 그 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요 이정희 대표가 대표 아닙니까? 이정희 대표를 포함해서 그 다른 공동대표단이 합의해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 그리고 조사를 하시오. 이렇게 권한을 위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가 정권을 받겠다. 그것을 전제하고 줬는데 그 막상 결과를 갖고 와서 부정선거였다고 하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니까 이건 그 편파조사다.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수용 못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뭐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해도 저 뭐 좀 떨어져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유시민 너 나가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격앙되게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보도가 난 걸 질문을 좀 같이 하나 좀 네. 하면 자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유시민 대표는 분당은 절대 없다라고 했는데 유시민 대표가 저희 같으면 우리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가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제 분당 자꾸 하는 모습이 그 원래 진보 이번에 통합진보당도 뭐 흩어졌다가 뭉쳤다 이러기를 반복한 끝에 지금 통합진보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는 국민들한테 그 지지를 영 받을 길이 없다 이런 절박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발언을 보면서 보통은 그렇게 외칠 때 어떨 때 그런 말을 외치느냐 하면 이게 분당할 위기가 왔을 때 이러다가는 진짜 분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말로는 분당은 절대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가 분당이 가장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통진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새누리당도 있고 민주당 소식도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좀 됐습니다.